안녕하십니까? 대백색형재단에 소속되어 네 번째 광선인 백색광선을 책임지고 있는 세라피스 베이라고 합니다. 대사나 마스터라 불리기도 하고 또는 제4광선의 초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틀란티스 승천 사원의 제1인자였던 푸타로 알려졌으며 이집트의 신으로 불렸고 아멘호텝 3세로서 룩소르 사원을 건립하여 태양신을 모시고 유일신의 원형을 정립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로 태어난 인생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인생에서는 승천을 담당하였으며 승천하려는 후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차크라에 영향을 주며 차크라가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아름답게 개발되도록 합니다. 승천, 상승, 입문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식의 깨어난 수준으로 보자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혜를 넘을 수 없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전 입문 역시 차원에 따른 소개되는 지혜들이 달라서 공개된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이고 단계가 상승할수록 상위 체계의 지혜들이 열려지는데 정확하게 이해될 수준과 시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들은 제자들의 입문 단계와 깨달음의 척도를 알아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승천 승원의 입문 단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문을 기다리는 예비 후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펼쳐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상상하셔도 될 터인데 우리는 보이는 재능을 통하여 선발하고 승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감정체계의 시험과 정신심리학적인 시험과 의식의 깨어남의 수준에 대한 시험과 진리에 대한 이해도 시험과 사랑의 상승 정도의 시험과 우주 법칙에 대한 시험과 비전에 대한 시험과 영적인 진화 상태에 대한 시험들이 예비 후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과는 차별화된 과정인데 당연하게도 영혼에 대한 것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문 과정에서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조화와 화합을 통하여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크라 체계도 어느 특정 부분만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와 상생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균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집트인의 모습으로 발현하여 나타나다 보니 저의 이미지가 이집트인으로서 구현된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인생이 있었기에 더 친근한 면도 없잖아 있는 것이랍니다. 아틀란티스의 대사제로 있으면서 문명이 문을 닫기 전에 이집트로 자리를 옮겨서 사원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아틀란티스 시절에 승천을 주도하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승천 입문이 이루어지는 사원으로서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입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천을 희망하는 입문자들을 선별하여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로 들여보내기 전에 입문 단계를 가르치는 승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의대생들이 2년 동안 예비 단계의 교육을 통하여 본 과정 4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본 과정의 마스터에게 배정되기 전에 예비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이 설립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체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승천 사원은 아주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비전 교의를 접하는 인류들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 사원을 운영하는 목적도 은밀성을 요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개방하여 알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입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저 역시 스승으로서 다수의 제자들이 있고 또 입문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입문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신비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의 정도는 받아들이는 만큼 넓어지는 것이어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 말처럼 그냥 알아지는 것이 바로 이해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기호나 공식을 외우고 반복해서 학습해서 머리에 축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 사회의 학습 방법과 체계는 물질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서 영적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와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우라고 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학습시키지도 않습니다. 마치 주문을 암송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 어떠한 것도 없이 그저 외우고 반복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체계에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디크리를 암송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물질 세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도려내고 물질화된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체계의 방법들이 어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시는데 유난히 있어 보이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 보니 그 효과까지도 별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들을 고려하여 기도문들과 디크리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물질 세계의 규칙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예술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술은 조화와 균형을 나타내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역사시대 동안 이어오던 방법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제국 시대를 통하여 이집트 문명을 통하여 바벨론 수메르 문명들을 통하여 예술은 그 빛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중세시대를 통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면서 예술 분야는 번영했던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나타나는 형상들인 조각과 그림과 구조물들과 건축물들과 같은 눈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분야가 발전했고 그 음악을 통한 소리 예술의 분야도 발전하여 귀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눈과 두 귀와 두 손과 두 다리처럼 쌍둥이로 이루어진 신체 기관들은 몸에서 균형을 상실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술 분야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신체를 이용한 예술인 발레나 체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체의 균형을 고루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신체적인 외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내부의 조건을 중시해서 살핀다는 것입니다. 성기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시신경을 통과하여 시상하부, 시상상부에 미치는 것과 손과 선, 뇌하 수체에 미치는 것과 대뇌와 손의 간뇌에 미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두 귀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은 떨림판을 통하여 공명하면서 진동장을 형성하며 성기체의 전자들에게 진동되어 전달되어지는데 전자들의 진동과 파형의 주파수 형태가 가깝거나 비슷한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진동장의 음역대를 무너지게 하여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인공적인 소음들과 하드락이나 헤비메탈과 같은 음악에서 나오는 진동장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새들의 소리, 동물들의 소리, 곤충들의 소리, 자연에서 나오는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등등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옥타브 영역들을 조종하여 진동장의 영역들을 고유하게 독립시켰으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악기를 개발하고 음악을 작곡한 인물들은 사실 우리들과 서로 교류하며 소통해서 교향악단을 이루는 악기들과 음악들을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클래식 음악과 거기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현을 이용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 등과 같은 악기가 가지고 있는 옥타브와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등과 같은 악기가 가지고 있는 옥타브와 색소폰, 바순, 트럼펫, 트럼본, 심벌즈와 같은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옥타브와 드럼과 같은 타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옥타브들이 서로 다른 음역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생하여 조화를 이루며 멋진 교향악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 토성의 고리들이 가지고 있는 옥타브에서 모티브를 도입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토성은 8옥타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화에도 마고라는 존재가 8음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8종류의 서로 다른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기체는 8종류의 옥타브와 공조할 수 있도록 전자의 주파수가 조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8음역대로 이루어진 교향악단을 구성하는 악기들의 소리가 잘 어우러진 클래식 음악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기체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귀를 찢는 듯한 전자음이나 괴성들은 맞지 않으며
도로나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들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어폰은 더욱 치명적인데 자연의 소리나 클래식 음악이 아닌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명상음악으로 나오는 것들은 자연의 소리를 응용해서 작곡하였기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중에서도 새들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축적된 오염물질들을 모두 날려보내는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새들과 중간 크기의 새들과 큰 종류의 새들이 서로 음역대는 다르지만 높은 옥타브에 속해 있어서 치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숲속 길을 걷다 보면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들을 들은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 중에는 큰 종과 평경, 나무로 만든 북인 목어, 큰 북과 목탁, 작은 종들이 여러분들의 심장센터의 주파수와 음역대가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시대에 개발된 좋은 것들을 멀리하고 신디사이저로 통용되는 전자음을 이용한 전기기타, 전자 건반 피아노 등은 젊은이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고 번창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성기체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미술계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면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이어서 건축과 조각작품들과 회화작품들을 통해 성기체의 균형 감각을 평화로 유지시켰는데 컬러에 들어간 빛의 조화와 조각들과 건축에 들어간 조형미들을 통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술 사조의 영향으로 색채들이 점차 어두워지고 혼합되어 혼돈스럽게 변화한 것도 역시 어둠의 역할이었는데 파괴적이고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왜곡되게 하여 빛의 속성이 제대로 성기체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성들이 내포된 파장을 내보내는 변조된 색상들과 조각물, 건축 등을 통해서 그런 작전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바흐, 핸델, 그리고 슈만, 요한 스트라우스, 차이코프스키, 하이든, 베르디, 쇼팽, 포스터 등 내노라 하는 천재음악가들은 우리 영단과 연계되어 각각 인생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부흥기를 이끌었던 화가들과 로댕, 가우디와 같은 조각 건축가들 역시 영단과의 소통을 통하여 역할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악기를 개발한 개발자들도 영단의 영감을 전수받아 창조하여 낸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술의식을 인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의식 상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왔으며 역할자들을 육화시켜서 창작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상의 소리와 빛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소리, 우주의 소리를 담고 싶었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빛, 자연의 빛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가 창조행위와 창작행위로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외선에서 잡혀서 보이는 컬러들을 천연광물들과 천연재료들을 이용하여 개발해 내었으며 지속적인 창작을 통해 컬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빛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리들은 자연의 소리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소리를 표현해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창작 열기가 풀잎피리를 거쳐서 대나무 피리로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만들어냈고 악기들이 서로 조화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작곡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음악이 없었다면, 미술이 없었다면, 무용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사도라 덩컨이나 안나 카레리나와 같은 발레리나가 없었다면 고전 무용도 현대 무용도 여러분 곁에 없었겠지요. 무용의 음악이 결합되어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 지젤, 니벨룽겐의 반지와 같은 작품이 나온 것도 소통과 결합, 조화와 상생에 의한 창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술을 통한 조화와 소통, 상생,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영적 상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현대 예술에 도입된 디자인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패션 디자인, 헤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상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도시 디자인 등이 현대 문명을 정착시키고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상품들과 제품들이 생산되는 현 시대는 디자인을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변화하는 사회에도 예술은 여러분 곁에서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개발과 필름의 개발과 오디오의 개발이 서로 상생하여 영화라는 산업이 예술 분야로 정착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가정과 인류사회 전반에 이미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었고, 여러분들의 환상들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스크린에 투영되면서 여러분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으며, 감정들을 캐릭터에 이입시켜 자신의 상황들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연기자로서, 연출가로서 서로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영상 마술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전기의 발명으로 빛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발전시켜 다양한 색상을 가진 빛들을 개발하였는데, 빛의 마술이라 표현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레이저 빛도 개발하였으나 이것이 좀 더 발전한다면 수정을 통한 빛의 조화를 알게 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아틀란티스 문명 시대에 우리는 수정을 이용한 빛을 발견하였으며, 그 발견으로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조명들을 개발하여 어두운 밤을 밝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클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키 조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기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또 텔레비전이나 영상 등을 통하여 반복되는 자극적인 빛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성기체 전자의 진동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하면 눈이 피로하고 구토 증세가 유발되며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작 증세까지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모니터처럼 흰 점과 검은 점의 반복과 정상적으로 시청하던 중에 영상에 전자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여러분들의 성기체에 공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빛의 파장을 이용한 공격 방법도 모두 어둠의 세력에 의한 공격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이트클럽 문화가 왜 생겨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신 적이 없으시죠? 젊은 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장소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장소로, 이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다 보니 실제 목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끄러운 전자음악과 현란한 사이키 조명들이 조합되어 여러분들의 성기체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보다는 유해한 것들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량식품일수록 더 컬러가 짙고 부정한 기운이 있을수록 조명이 더욱 현란한 것과 유해한 소음일수록 더욱 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배움의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빛과 소리를 통한 어둠의 공격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도시들의 발달로 여러분들은 도시들로 집중해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원 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매우 급신장하고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윤택하다는 허울 좋은 명분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전원을 버리고 도시로 입성하는 이유들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도시에 몰려있다 보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원은 노령 인구들만 남게 되고 젊은 층들은 모두가 도시들로 몰리고 있는 현상의 뒤에는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공격하기 쉬운 도시들로 끌어모으고 있는 어둠의 계책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할 테지만 전원은 일단 소음이 없으며 현란한 조명도 없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경작지들과 산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방편에서는 도시에 비하면 많이 불편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전원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유해한 빛이나 소음들이 많고 자급자족할 땅과 산들이 없습니다. 어둠의 공격들이 노골적으로 시작된다면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도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공격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흰 빛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기체가 가지고 있는 차크라와 연계된 7 광선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크라와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컬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특히나 오라와 관련해서 치유와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라가 정화되면 쾌적함과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흰 광선은 청결과 순수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 미용사와 같은 청결을 의미하는 직종에서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지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청결을 의미하는 장소에도 역시 흰색 가운들과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흰색 페인트를 건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인류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컬러와도 조화를 이루어 균형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특히 장례식장에서 흰 꽃을 이용하여 장식함으로써 청결하고 정숙하며 순수한 부분을 강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개꽃, 흰 백합, 흰 국화, 데이지와 같은 꽃들이 순결을 대표하고 동물들 중에서도 흰색을 띠고 있는 동물들을 신성시 여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완성한 영혼들은 순백의 흰 광선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인류들이 흰빛에 열광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는 것도 그런 것이고, 흰 눈으로 사계절 덮여있는 산봉우리를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들은 보다 높은 이상과 가치를 흰빛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이 육체적인 삶을 완료하고 나면 영혼의 길을 향하여 길고도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혼의 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 입문을 위한 과정 중에 통과 의례가 되겠지만 영혼의 정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혼이 가지고 있던 순백의 흰빛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질 인생이 거듭되면 될수록 탁하고 어두운 기운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순백의 광선이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스스로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완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전 입문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오염된 오라를 순백의 빛으로 정화하는 역할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혼의 길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 체험 과정 동안 차크라의 균형도 상실하였고 컬러의 조화도 깨져나갔으며 아름다움은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며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모두 퇴색되어 빛바랜 그림처럼 생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부작용들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너무 늦어버려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단의 결정이 없었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테니까요. 행성지구의 기운 자체가 인류들의 영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는데, 다른 행성들과 태양들에게도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서 결국 우주영단에서는 행성지구를 진화의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진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 나선고리 선상에서 열애가 되며 행성에서 진화하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을 통해 종료시키고 영혼들은 수거하여 다음 주기가 올 때까지 대기시키는 것입니다. 행성은 소위 멸망이라는 시나리오에 의한 거대한 재난을 통하여 청소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혹성을 이용하여 충돌을 시켜서 거대한 사이클론과 쓰나미들을 통해 지표를 청소하고 멘틀과 마그마의 진동으로 지축의 대이동을 통하여 정화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살던 대다수의 생명들은 모두 육체를 벗는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들은 수거되어 대기 장소로 이동해서 다음 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생명들을 우주선이나 지저로 대피하게 해서 생명들의 진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성지구는 완전한 물질원소로 분해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행성이 원소로 분해되어 태양으로 복귀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금성과 화성 사이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완전한 죽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영단의 결정이었고 그것을 따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은하연합의 24개 지부 중 하나였던 시리우스 지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 의견의 골자는 행성지구 인류들이 이렇게 낙후되고 퇴보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으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지구의 인류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외계 세력들이었다는 것과, 그 외계 세력들은 지구 인류보다도 문명이 발달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인류들이었으며, 인류들이 이들에 의해 대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거의 멸종되었고, 이들의 성기체 조작으로 인류들의 성기체 DNA가 6쌍의 12줄 라인에서 한 쌍의 2줄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래의 빛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능력들이 제거되어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또한 외부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일에 대한 책임을 인류들이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존재가 바로 대백색형제단을 행성지구에 태동시킨 사나트 쿠마라 카카였습니다. 시리우스의 대백색형제단에서 활동 중이셨던 카카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행성지구의 인류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주영단에 표현했으며, 위원분들이 사나트 쿠마라 카카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행성지구는 기사회생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구영단도 적극적인 운동을 통하여 카카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였음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우주영단은 행성지구의 운명을 사나트 쿠마라 카카에게 일임하였으며, 사나트 쿠마라 카카께서는 금성을 떠나 행성지구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인류들은 다시 부여받은 갱생의 기회로 문명이 이어올 수 있었는데, 25,000년의 대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자 플레이아데스 성단 전반에 걸쳐서 모든 행성들의 진화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각 태양들인 약 500여 개에 소속된 태양들은 우주영단과 시리우스 영단의 뜻에 의하여 행성들의 진화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기 시작했고, 가장 취약했던 행성지구를 위하여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행성지구가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빛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빛의 존재들을 모집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우주에서 모여든 자신을 완성한 존재들을, 즉 그리스도의식을 깨운 존재들을 준비시켜서 시리우스의 한 행성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들을 받아들여 지금의 시기가 되기 전까지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였고, 이제 대주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에 깨어나도록 프로그램하였던 것입니다. 사나트 쿠마라 카카께서는 외부의 개입 세력이었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그 책임을 물어서 행성지구의 상승에 조력하도록 명령하였고, 그 명령에 의해 지금 시점에서 대거 태어나거나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인류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조작했던 DNA도 원상 복귀시켰으며, 자신들이 인류로 태어나 문명이 상승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것에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내려진 책임에 대한 명령이었으며, 감독위원으로 있던 시리우스 성단의 경우에는 이 모든 계획을 지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우주영단의 뜻에 의해 이 명령서는 하달되었고, 명령서를 받은 시리우스 성단과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휘하고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지구 인류들의 깨어남을 위해서 성기체를 치유할 광선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들어온 유전공학팀들에 의해 조작되었던 DNA들이 긴급하게 복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원시반본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그 책임에 의해 진화가 중단되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행성지구의 상승을 위한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실천함으로 중단되었던 진화 프로그램이 다시 회복되었고 상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행성지구의 인류들로 태어나 빛의 일꾼들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다른 그룹은 5차원으로 상승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정착시킬 임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지구에 상승된 문명이 정착되면 이들의 임무는 종료될 것인데, 그러면 책임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이 그룹은 한국 땅에 집중해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이 과거 자신들이 처음 지구에 들어와 정착해서 문명의 시작을 했던 곳이었고, 지구의 문명 벨트를 따라 시작된 주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행성지구의 인류들에게 빚진 카르마를 대신하여 그 자신들의 책임을 펼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크리스털 아이들로 태어났고 태어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깨어남을 위해서 중앙태양에서는 우주 중심으로부터 근원의 빛을 받아들였으며, 이 빛을 진화의 궤도에 가치 있는 태양들을 공유해서 태양을 통해 유입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태양위원회는 지구영단의 존재들에게 근원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하였고, 사나트 쿠마라 카카의 심장센터를 통해 이 빛이 지구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마누와 그리스도와 마하초한 세 분의 심장센터가 동원되었는데, 고타마 붓다님의 심장센터를 경유해 들어온 근원의 빛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받았던 것입니다. 세 분 밑에 배정된 빛의 대사들은
세 분을 통해 들어온 빛을 인류들에게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우께서는 근원의 의지의 광선을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근원의 사랑과 지혜의 광선을 받아들였고 마하초왕께서는 근원의 지성의 광선을 받아들여서 대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단의 대사들은 세 분이 대표하는 광선들을 받아들여 하나의 광선들을 맡아 인류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들을 같이 공유할 인류들 중에서 자신을 완성한 존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비전 입문 과정을 개설하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원들과 신비학교들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았던 영혼들은 이 점을 이해하였고 자신들도 이 계획에 참여해서 인류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 입문 과정은 여러 세기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는데 과정들을 통과한 존재들이 대사들과 함께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며 그 뒤로 계속해서 입문자들을 받아들이고 훈련 과정을 통하여 양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수 없었던 것은 우주의 법칙 때문이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였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근원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있으며 이 역할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비전 입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고 다음 장에서는 7 광선의 역할과 기능들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저는 세라피스 베이였습니다.